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가야. 과연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부터 가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아주 뿌듯한 우리나라의 역사 소식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16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 가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때 존재한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 가야의 유산, 가야 고분군이라고 해서 왕족들의 무덤이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로 지정된 세계유산인데요. 사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야의 무덤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데 로만 글라스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생산된 2cm 길이의 유리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야가 중국을 넘어서 서양의 나라들과도 어쩌면 로마 제국과도 교류를 했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실제로도 로마 제국은 가야와 동시대에 존재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가야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가야의 무덤, 우리나라에서 로마 제국의 유리가 나오다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야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요 나라들에 비해서는 가야가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야는 대한민국 어디에 위치한 나라였고 또 어떤 위인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와 북도에 걸쳐서 존재를 했었고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야는요, 사실 하나의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 소규모의 왕국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왕국들이 연합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야를 대표하는 위인 두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으셔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명의 위인은 무조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야를 대표하는 위인 김수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잖아요. 그리고 김의 김씨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가야의 왕이었던 김수로 왕입니다, 여러분. 김수로 왕은 서기 42년에 금관가야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초대 국왕이고요.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는 좀 특별한 탄생 설화까지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키가 9척, 당시로 하자면 2m가 가까이 되는 엄청난 키를 자랑하신 왕이셨다고도 하고요. 저도 사실 딩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의 김씨인데요. 그래서 저도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척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꽤나 키가 큰 편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가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신라의 김유신 장군입니다. 말목 자른 김유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장군이었는데요. 원래 가야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야의 왕족이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명의 인물, 김의 김씨의 시조였던 김수로 왕과 신라의 장군 김유신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죠. 왜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전성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가장 힘이 셌을 때 가야의 전성기는 300년대 중반에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백제의 근초고왕이라고 있었어요. 근초고왕. 백제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인데, 이때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랑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막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제가 본인들의 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백제를 지지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백제가 누구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하냐면요, 바로 바다 건너 일본이었어요. 당시에는 왜라고 부르죠. 근데 백제랑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외교 관계가 없었는지 백제는 이웃나라 가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야야, 나 백제인데 내가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 싶거든? 네가 다리를 좀 놔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일본이랑 좀 친하잖아. 라고 해서 가야는 당시 일본과 어느 정도의 무역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가 이제 일본과 백제를 서로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백제와 일본의 무역이 시작이 됐고요. 가야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수수료, 중개무역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가 돈도 많이 벌고 나라의 힘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야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교 관계, 무역 이런 걸로만 힘을 키웠던 나라는 아니에요. 은근히 또 가야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에는 철, 이 당시로서는 최강의 무기죠. 이 철무기가 많았대요. 철 생산량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야의 유적들을 보면 철로 된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인했던 나라인 가야는 400년대 후반쯤에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는데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백제와의 이 힘의 균형을 부셔버리고 낙동강 아래로 진군을 해가지고 당시 가야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야, 너네 지금 백제 도와서 뭐 했지? 내가 멸망시켜주마 하면서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쫙 밀고 내려와가지고 가야가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버려요. 하지만 여기서 또 가야가 역사가 끝나진 않습니다. 후기 가야라고 해서 이 탄탄한 농업을 바탕으로 가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해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가야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 백제와 신라죠. 이 두 나라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이제 선택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것인가? 신라를 고를 것인가? 백제를 고를 것인가?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건 백제가 아니라 신라였잖아요. 통일신라. 그런데 당시 가야는 그들의 편으로 신라가 아닌 백제를 선택하고 맙니다. 백제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신라를 이겨보자 했는데 결국 백제와 가야 연합군은 신라에게 큰 패배를 겪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가야는 신라의 흡수가 됩니다. 때는 562년에 가야가 멸망했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신라로 흡수당한 가야인들은 처음에는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신라 사회에 잘 적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겠죠. 말목자른 김유신이 또 가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야가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가야인들은 여전히 신라 속에서 존재를 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에도 가야의 피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야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우리가 가야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라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글쎄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국시대로 배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가야가 또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존재했던 연합국이었다. 둘째, 가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과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다. 저도 곧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의 유산, 가야 고분군에 직접 가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는 가야의 고분군이라고 해서 가야 왕족들의 오래된 무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총 16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해요. 이거는 아시아에서 탑 5에 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5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인도고 3등이 일본, 4등이 이란, 5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북한은 또 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계 유산들 혹은 가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북한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